안녕하세요. 나은유한병원 원장 김지혜입니다. 뇌경색과 치매 둘 다 참 쉽지 않은 질환인데요. 노년기에는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부모님이 뇌경색 진단받고 잘 지냈는데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치매도 같이 오는 건지 걱정돼요. 혹은 멀쩡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치매가 왔나 했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뇌경색, 뇌출혈, 이러한 뇌 손상 이후에 연달아 오는 치매, 즉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안에는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손상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현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뇌경색이 여러 번 발생하거나 인지기능과 관련된 그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뇌졸중의 위치, 그러니까 전두엽, 측두엽 이런 위치, 또 크기, 광범위한지, 또 재발의 횟수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지장애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인 것은 맞지만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닙니다. 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억력 말고도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계산 능력, 판단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가지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겼을 때 비로소 치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모임 이런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치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다른 질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진단은 자세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인지기능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를 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졸중과 함께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이 안 나와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치매가 온 것 같아요 해서 병원에 오시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발생 시점이 대체로 명확합니다. 뇌경색 진단받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마비는 회복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지기능이 예전만 못해요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뇌경색 이후에 인지가 나빠졌다라는 그 지점이 대부분은 있습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조금씩 시납으로 나빠지는 데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는 나빠지는 그 시점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뇌졸중으로 인해서 운동마비라든지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아무래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 손상이 오다 보니까 뇌 손상 정도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뇌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아세틸콜린 감소를 막아주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일명 치매약을 같이 복용을 합니다. 사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만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약물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인 경우는 또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 이런 항혈소판 제제나 와파린 같이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이상행동 장애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성 치매의 중요한 원인인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방세동, 흡연, 이 5가지가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데 이것을 잘 조절해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정도는 한두 개씩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식이 조절, 운동, 금연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이런 위험 질환을 관리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뇌졸중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 발생 최소 3-4시간 이내에만 쓸 수 있는 특수 약물과 처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뇌졸중 정도가 심할수록 이후에 당연히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니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서 초급성기 치료를 받고 그 후유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증상과 또 이후에 따라오는 혈관성 치매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십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인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이러한 기저질환 관리와 식이 조절을 합니다. 또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증상, 언어장애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고 치매에 대해서는 인지치료를 병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도 심한데 혈관성 치매가 너무 진행을 해서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의료적인 치료와 또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 또 급성 뇌졸중만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치매가 동반되는 경과를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병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좀 긴 호흡으로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동반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환자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관 위험 인자를 최대한 조절하면 그 발생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치매를 예방 가능한 치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보시고 또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되겠습니다.